안녕하십니까, 보박사입니다. 이게 실손 세대를 분류를 하고 설명을 다 드리는 게 사실 엄청 긴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다 영상에 담다 보니 길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대별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이 나가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은 1세대에서 3, 4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일단 실손을 가입할 때요, 항상 뭐라고 와서 설계사들은 설명했냐면, 아이고 고객님, 여기 병원 가가지고 100만 원 쓰면 100만 원 다 드려요. 200만 원 쓰면 200만 원 다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00%짜리 실손이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100%다 보상해드리고 90% 보상해드리고 80% 보상해드려요 라는 말씀만 들으셨지, 언제까지 얼마 한도로 보상을 해드려요 라는 정확한 기준은 설명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1세대 실손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자, 본인들이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증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실손이 되게 많았어요.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가장 첫 번째 판매했던 게, 참고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0%다 보상을 해주던 그 실손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세대 실손이라고 하면 3천에 10만 원짜리, 입원하면 3천만 원까지, 통원하면 10만 원까지 보상을 해드리는 실손을 가장 먼저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실손을 우리는 1세대 실손 3천에 10짜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3천에 10짜리를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요, 보험회사들이 그 다음에 바꿉니다. 얼마로? 5천에 30짜리로요. 통원 한도가 10만 원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도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5천에 30짜리로 가입하신 실손보험들이 1세대 실손보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쟁적으로 막 부풀립니다. 이걸 얼마까지요? 1억에 30짜리까지 팝니다. 1세대 실손은요. 1억에 30짜리를 가입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딱 12년째 거의 다 갱신이 도래하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큰 실손 폭탄을 맞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80년생, 81년생만 되어도 보험료는 인상폭이 2배 이상 넘어가는 걸로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1세대 실손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에 30이에요. 입원하면 1억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엄청 큰 거죠. 사실 아직 저는 제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억까지 쓰신 분은 못 봤어요. 입원해서. 5천만 원 넘어 쓰신 분은 봤습니다. 화상사고 나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의료비를 5천 넘게 쓰셨어요. 그분 외에는 아직은 5천도 다 쓰신 분을 못 봤습니다. 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 첫 번째 한도는 얼마냐? 내가 가입한 입원 의료비의 한도까지 다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1세대 실손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약간의. 그 조건이 뭐냐? 365일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을 다 쓰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죠. 그런데 문제는요, 365일을 다 쓰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나 큰 병이 아니어도 됩니다. 웬만한 질환에 걸리면, 기저질환이 있는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들을 가지면요, 병원을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1세대 실손은요, 365일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180일이라는 대기 기간을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골프를 치다가요, 여기에 엘보가 왔대요.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여기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분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리치료를요, 골프 칠 때마다 아파요. 그런데 사업상 계속 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계속 아파요. 아플 때마다 가서 물리치료를 받죠. 그런데 이 물리치료를 얼마 동안 받고 있게요? 예, 1년 2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저한테 보상 청구를 하실 때 물어보세요. 이거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돼요. 사장님, 여기서부터 6개월 동안은 보상을 안 해드립니다. 맞죠? 큰 병입니까? 테니스 엘보 큰 병입니까? 아닙니다.
큰 병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지만 목숨에 지장을 주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 다음, 특히나 볼까요? 암 환자분들, 암에 걸렸어요. 암 치료 1년 안에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 치료 1년 안에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한도는 크다, 100% 준다.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상을 해보니 365일 한도로만 보상을 하고 180일 이 대기 기간 안에 걸려서 보상을 못 보는 금액들이 굉장히 크더라 이겁니다. 특히나 뇌나 허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요, MRI를 찍으셔야 되는데 그 MRI가 다 비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마다 금액들은 다 다르겠지만 좀 비싼 데 가면요 80만 원, 100만 원씩 합니다. 자, 그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대기 기간에 걸려서 보상 안 나가시는 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죠? 실제로 이 설명들을 거의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그때 판매를 할 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계속 보상 청구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 되면 보상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고객이 싸워도, 아무리 손해상행사가 와도 이거는 절대로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한테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 너희 좀 바꿔봐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세대 실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한도로 보상을 하고 180일의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2세대 실손부터는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365일 한도를 보상을 하고요, 면책기간이 90일로 바뀌게 됩니다. 90일이면 몇 개월이죠? 예, 3개월 동안만 이제 바뀌고 그 면책기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새로운 365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2세대 실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90일조차도 역시 설명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고객은 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2014년 실손부터는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국엔 2세대 실손부터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2세대 실손부터는 365일 한도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90일 면책기간이 생겨요. 자, 이제는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이나, 그것도 6개월에서 3개월로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또 발생을 합니다. 왜요? 90일조차도 설계사들이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나는 이 90일 동안 보상 못 받는다는 걸 설명 못 들었는데요 라고. 자, 그러다가 3세대 실손에서는 획기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다 쓸 때까지. 3세대 실손은 가입금액 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입원하면 5천만 원, 통원하면 30만 원 동일합니다. 이 30만 원도 25만 원 통원비, 5만 원 약제비. 그래서 통원이든 입원이든 기본적으로 그 돈을 다 쓸 때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입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다 쓸 때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다 써야 90일의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3세대 이후에 실손을 가입하신 분 중에 면책기간을 가지신 분은 못 봤습니다. 특히 이 5천만 원의 면책기간은요, 5천만 원에 대한 한도는요, 질병마다 5천입니다. 암으로 5천 쓰고 나면 내가 뇌졸중이 생겨서 다시 5천을 써야 돼요? 그러면 또 5천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 이 면책기간이 없이 꾸준하게 보상받는 게 훨씬 더 10%, 20% 더 내는 것보다 보장이 크더라고요. 보상받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요, 3세대, 4세대 전환할 수 있을 때 전환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환하면 안 되냐? 제가 그 기준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시리즈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요, 본인이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면책기간이 분명히 있다. 그 면책기간에 걸리면 내가 보장을 얼마나 못 받게 되느냐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손 세대별로 정리하는 건요, 저는 제가 기준으로는 100%, 80%, 90%, 70% 이거에 가장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중요한 거는 면책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책기간에 따라서 훨씬 더 보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본인의 실손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